이제 노력을 통해서 개척하는 방법과 돈을 써서 다가가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돈을 써서 다가가기가 무엇인지 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그것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지.'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림백이 뭔지 방금 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드림백의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넣어 놨구나를 경험을 했어요. 자 대표님들이 관계하시는 분들, 내 사업에 연결된 분들 또는 내 사업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지금 백 가 드림 100 까지는 아니어도 자 몇 명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한 10명 정도 5 명도 괜찮습니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분들 내 사업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금부터 3 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했던 지금까지의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단계는 우리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래요. 자세히 또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개척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의 마케팅적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획득한 트래픽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도 한번 해 보래요. 자 돈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이것을 마케팅적인 부분에 우리가 또 언어로 사용을 하자면 통제된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드림백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3 단계 방법입니다. 먼저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저 사람과 연이 되어서 저 사람의 정말 이 "거인의 어깨를 탄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내가 맺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 정말 비즈니스 함께하면 정말 내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럴 때는 "거래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재미있죠? 그래서 드림백을 시작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을 막 내가 인제 준비가 다 돼야 내 상품이 준비되고 이걸 딱 제안할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것은 상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결과를 바라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또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는 3 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3 단계 전략. 자 1 단계부터 볼게요. 1 에서 14개 아주 요일까지 나타냈는데요. 자 먼저 그 드림백이 발행하는 모든 것을 구독과 팔로우를 합니다. 구독과 팔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팔로우를 하면서 계정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개인 전용과 드림백 팔로우 전용 이렇게 해서 나눠 놓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거는 인제 뭐 제시를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정도로 해 보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거예요. 하루에 2번 15 분간 소셜 미디어를 계속 찾아보면서 그 드림백 회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올리면 재빠르게 댓글도 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 그들과 대화할 순간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자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어때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됐을 때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이 팬으로서 뭐든 또는 파트너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도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진행하는 무엇인가 교육 과정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판매하는 어떤 제품이 있거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직접 구매를 해 보면서 참여를 해 보면서 "퍼널을 해킹하는 것이 있다. 퍼널을 해킹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실 옆에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멘토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뭔가 롤 모델을 찾고 있고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두 번째 단계는 자 이제 2 단계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서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연락하고 대화를 트는 단계인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떤 제안도 하지 않는 거죠. "당신 나한테 이거 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해 줄게요." 라는 제안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연락과 대화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말 그 사람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 청신호가 생기게 하는 연락을 주고받자라는 거예요. 자, 적신호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틀에 박힌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 그런 메시지 저도 그런 메시지 사실 답변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닌 것이 딱 티가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제 그런 부분에 '내가 하나하나 답변을 쓸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건 이제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럼 어떻게 하면 청신호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그래서 '어 저 사람 봤는데. 어 저 사람 어디 저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되게 능동적으로 얼굴을 비춰서 '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 있는 제품이 아니구나.' 이렇게 뭔가 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신호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정말 하고 있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사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화를 하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이것들을 물어보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널을 설계하는 것과 같이 드림백과 다가갈 때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전달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정말 다가가고 싶은 거인의 어깨 그 올라가고 싶은 거인의 어깨 그 사람을 오히려 나의 팬으로 만든다? 자 내 제품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쉽게 홍보를 부탁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고 전달하는 거 기버가 되라는 거고요. 최고의 홍보는 사실은 나의 찐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고 나면 뭐가 가능해지냐. 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직접 트래픽을 개척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통제할 수 있는 유료 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표님들이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내가 획득한 트래픽.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하는 거거든요. 자 개척하는 거. 자 영화랑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새로 아직 오픈되지 않은 영화, 드라마 새로 나오면 어때요? 그때 출연진들이 하는 것 기억나세요? 그쵸. 뭐예요? 갑자기 막 연예가 중계 연예대가 중계 요즘 안 하나요? 너무 옛날 얘기하나? 요즘 TV를 많이 안 봐서. 네. 뭐 유튜브에 막 출연을 한다든지 막 아침 방송에 나오고 막 토크쇼 나오고 뭐 심야 토크쇼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출연을 하잖아요. 영화가 오픈되기 전에 막 갑자기 연예인 막 그 주인공들이 움직입니다. 책을 써요? 그럼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책이 출간되기 전에 또는 책이 막 출간돼서 시작할 때 막 움직입니다. 여러 이제 유튜브 나가고 뭐 어디 카페 활동도 하고 그죠? 내가 뭐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운영하는 사람한테 해서 뭐 중특강도 열고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드림백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모으는 걸 뜻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림백을 활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만큼 엄청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또 자세히 무슨 말일까? 러셀 브런슨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러셀 브런슨은 드림백의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마음에 들면 "홍보를 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또 팟캐스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데 인터뷰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한 번으로 500권 넘는 책도 판매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림백 회원 한 명 한 번으로 인터뷰 한 번으로. 그래서 드림백 회원들의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를 노출시키고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되게 잘 알고 있는 토니 로빈스 들어보셨죠? 토니 로빈스. 이 토니 로빈스는 32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니 로빈스를 내 채널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니 로빈스 채널로 가는 거. 그때 뭐가 가능해요? 320만의 팔로워가 사실은 나의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플랫폼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 나에 대한 홍보를 자신의 채널에서 하는 게 아닌 드림백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이메일 뉴스레터가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의 형태, 음성이 나가는 팟캐스트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림백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걸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계속 팟캐스트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요. 보는 방식을 즐겨 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다 나가 보자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계속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블로그 글 읽고 그렇진 않아요. 잘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획득한 트래픽이 전환율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획득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이해를 하시면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획득한 트래픽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내가 사온 트래픽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가 투자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이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투자된 것과 인제 통제된 트래픽은 돈을 우리가 좀 주고 사온 트래픽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점점 성장하는 가속이 되는 부분을 획득한 트래픽에서는 발견을 할 수 있고 통제된 트래픽은 처음에 빨라요, 증가가. 하지만 쉽게 사라집니다. 내가 광고를 그만두는 순간 그냥 유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은 모두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 사실 트래픽을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기반도 물론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끼어드는 그죠? 이러한 광고 기반 우리가 통제하는 트래픽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획득한 트래픽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물을 파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세상이 완벽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돼. 그럼 드림백 회원들이 어때요? 매일 나를 나 홍보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홍보해 줘? 그리고 트래픽이 엄청 무한해? 끝나지도 않아. 뭐 한 번 퍼뜨려지면 계속 퍼뜨려져? 광고비 안 써도 돼? 그럼 비즈니스가 어때요? 되게 잘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살면서 일어나요? 아 진짜 갑자기 얘기하니까 되게 어 정말 저도 그러고 싶네요. 너무 매력적이지만 비즈니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드림백이 홍보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청중 앞에 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드림백 회원을 구축을 하는 동안요. 우린 또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쭉 성장 가도로 이렇게 쭉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빠르게 딱 성장되는 이 통제된 트래픽도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통제된 트래픽도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 서서히 올라가니까 서서히 정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고 그때 이제 통제된 트래픽으로도 움직여서 알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 단계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물을 파서 막 관계를 구축해요. 그거는 한 번에 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 그럼 관계조차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서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유료 광고를 이용을 해서 드림백 회원들에게 인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광고로 다가가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시작 몇 분 이내에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인 후크를 제대로 하고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고 제안을 했다면 바로 내 퍼널에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후크로 '아 A로 했는데 이 광고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 B로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드림백 회원들이 청중이 무엇을 클릭한지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이 된다는 거죠. 드림백 회원의 90%는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하지 않기에 저 광고를 통해서 청중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이 홍보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차선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유료 광고로 우리가 다가가는 이유 또 하나는요. 유료 광고로 기업을 빠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퍼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퍼널에서 이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 소폭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 우리가 퍼널을 설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퍼널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마케팅 설계라는 책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평균 광고비를 $23. 그럼 만약에 실제로 책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얻는 비용이 $37.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마케팅 강의를 상용 판매하는 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고객 획득 비용, 그러니까 CPA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제품을 이제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막 배송비 무료로 제공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근데 돌출 주문서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땡큐 페이지에다가 이제 오디오북 상향 판매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쪼끔 우리가 순수익이 쪼끔은 $25 마이너스에서 $7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근데 하나 더 퍼널 마케팅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 추가 구매할 수 있는 다음에 후속 퍼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플러스로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퍼널 트래픽을 유입한 사람들에게 인제 더 고가의 이 온라인 강의를 추가 구매하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광고비를 지출을 했지만 처음에 마이너스 이 제품 하나를 판다면 마이너스겠지만 돌출 주문서와 오토 판매로 하나를 더 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속 판매를 계속 구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설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책을 산 뒤에 후속 퍼널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면서 회사를 소개하고요. 그 한 기업이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수익성 있는 퍼널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유료 광고를 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그럼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새로운 고객이 또 우리의 정말 핵심 고객이 되어서 찐팬이 되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통제된 트래픽도 유용한 트래픽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트래픽을 주고 계획에서 얻어낸 이 획득한 트래픽 중에 뭐가 나아요? 라고 한다면 사실 말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 다 장기적인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나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현실에서는 우리가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서 뭐 통제된 트래픽으로만 해야 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획득한 트래픽도 유용하고 둘 다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된 트래픽과 획득한 트래픽이 잘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나은 다른 유형의 트래픽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이 소유한 트래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트래픽, 만들어야 하는 트래픽, 그리고 새롭게 구축해 보아야 할 트래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